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동반자 협정에는 공격을 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고립 압박 전략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초래했다고 두둔했습니다. 다만 북중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온 후 등교한 후에는 하교할 때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운 내 올림픽과 빌튼의 노숙자 텐트촌이 LA시 정부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철거됐습니다. LA 카운티 북쪽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은 15,690에이크를 태운 가운데 진화율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비상사태까지 선포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생활지원금 행사를 통해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 53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상당수가 선거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스파이 관련 경고음을 키우자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인사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어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인 성지순례 하지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섭씨 50도를 넘는 폭염에 적어도 550명이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나경원 역시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선언 장소 등을 최종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 전후로 대표직 연임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시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9회 마지막 공격에서만 7득점을 뽑아내면서 11대9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설적인 외야수 윌리 메이스가 향년 93세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준틴스를 맞아 휴장합니다. $1 환율은 138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Vagaries are part of the goal, but something that is certain is Kim Jong-un and Vladimir Putin calling this an alliance for the first time, certainly strengthening ties. Listen to Kim on that front. 자, 현재 지금 CNN이 8시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Which will become a watershed moment in the development of this bilateral relations, finally raised its anchor in history.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CNN이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Perhaps on these disputed islands on the border of North and South Korea. Well, if you were there in late 2010 when North Korea opened fire and started shelling those islands, well...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공격을 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YTN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며 북러 관계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양국 관계가 동맹 관계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동맹 관계는 유사시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는 것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상호 지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무기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놓고 김 위원장이 동맹 관계라는 의미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협정은 동맹 관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군사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앞서 북한과 옛 소련은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 개입 내용을 담은 동맹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폐기했고 2000년 체결된 조약에서는 한쪽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고 밝혀 그동안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가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를 설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거듭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공동 기자회견. 푸틴 방북에 대한 입장이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지원할 국가들과 필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도 그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쓸 상당량의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안보 문제가 지역별로 나뉘지 않는다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further strengthen our partnership with our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ustralia, New Zealand, South Korea and Japan. 백악관은 북한이 무기 제공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 기술 등을 이전받을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latantly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working to undermine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so this is something obviously that we're watching very closely, and we continue to do so. 미국 국방부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협정 체결 가능성을 묻자 미군이 집중하는 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노력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문제 해법은 외교적 접근이 유일하다는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 성명을 거론하며 푸틴이 김정은에게 직접 이런 뜻을 전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이 등교 후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셀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이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통신이 가능한 시계들을 차서 보내는 학부모들 많으시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그래서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는 학교 내에서는 일단 셀폰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예상했던 대로 18일 학생들의 셀폰 사용 전면 금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셀폰 사용 전면 금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지안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런치와 휴식 시간에도 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업 도중 학생들의 셀폰 사용으로 학업이 방해되고 사이버 불링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LA 통합교육부 이사회는 이날 표결에서 5대2로 셀폰 사용 전면 금지안을 승인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교육부 이사 2명은 셀폰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런치나 휴식 시간에까지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날 셀폰 사용 전면 금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 사이에서도 필요에 따라 옵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때때로 스마트폰을 수업을 위한 백업 컴퓨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민온 학생들이 학교에서 번역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도 예외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 측은 학교 안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 교내에서 비상 상황 시 자녀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락다운 조처가 내려질 경우 학생들은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셀폰을 통해 부모들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셀폰이 없으면 비상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셀폰 사용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오히려 캠퍼스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상당수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UC 버클리 연구소가 가주의 유권자 5천여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중 과반수인 58%가 공식 유권자 가이드를 통해서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40%는 뉴스페이퍼나 매거진을 통해서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고 39%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32%는 소셜미디어로 선거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는 유튜브가 의존도가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틱톡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로부터 뉴스를 얻는 가주민 중 무려 80%가 넘는 숫자가 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가 진실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중 60%가 소셜미디어 소스를 통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22%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관련 정보가 정확치 않은 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은 주정부의 공식 선거 가이드,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 성향이 높았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 구글 등 검색 엔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데 가장 의존하는 소셜미디어 매체는 인스타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의 18세에서 29세 사이 유권자들 가운데 44%가 선거 관련 뉴스를 얻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의존한다고 답했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틱톡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0세에서 64세 사이 연령층에서는 15%, 65세 이상의 경우 6%만 소셜미디어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5,095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타운 올림픽과 월튼의 노숙자 텐트촌이 LA 시정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어제 철거됐습니다. 쉘터로 옮겨진 노숙자들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계신데요. 예전에 한인타운에서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펼쳐왔던 한인 목사가 노숙자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오전 7시 LA시 당국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 팀이 중앙 루터 교회가 위치한 타운 올림픽과 윌튼 지점에서 홈리스 텐트촌들을 철거하고 텐트촌에서 기거해온 홈리스들을 쉘터로 옮겼습니다.
이날 철거 작업에 이뤄진 지역은 LA시 오지구 관할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가 이날 직접 현장으로 나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텐트촌 철거 작업이 이뤄진 장소는 중앙 루터 교회 옆 길가로 그동안 중앙 루터 교회 관계자들은 노숙자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며 지금이라도 홈리스들이 쉘터로 옮겨진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인 2세인 중앙 루터 교회 관계자는 노숙자들이 그동안 길가에서 용변을 보는가 하면 교회로 가는 수도와 전력을 끌었으면서 불편이 많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홈리스들이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질러 교회 시설에 데미지가 초래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Especially with this homeless encampment, like we couldn't park cars here. So we would have a lot of these people blocking our driveways and, blocking, just major driveways because, our neighbors couldn't, they didn't have parking. 중앙 루터 교회 내 학원인 US 아카데미 측은 노숙자들이 학원을 방문하는 한인들 차량에 라면 국물 등을 투척하거나 교회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이클리 US 아카데미 원장은 노숙자들 가운데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 이들의 마약 냄새가 교회로 넘어와 불쾌한 적이 많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은 학원 특성상 이로 인한 어려움들이 컸다고 덜어놨습니다. 애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거 우리 이제 목적인데 애들이 왔다가 여기 홈리스 때문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형편이죠. 근데 오늘 진짜 이게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지은 한인보좌관은 이날 인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8명의 홈리스들을 구제했으며 이 중에서 2명이 한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53번째 진행된 인사이드 세이프 오퍼레이션이고요.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노숙자분들이 저희와 컨트랙이 되어 있는 인근 모텔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앞으로도 이 한인 홈리스분들 아웃리치는 KYCC를 비롯한 한인 단체와 협력해서 언어 장벽 문제라든지 이분 한인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숙자 텐트촌에서 쉘터로 옮겨진 한인 노숙자들 중에서는 과거 한인 사회에서 노숙자와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아가페 홈미션에서 사역해온 이강원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가페 홈미션은 여러 차례 한인 사회 언론 매체를 통해 다뤄졌는데 노숙자 갱생을 도와온 이강원 목사가 노숙자가 됐다는 사연은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대외협력 디렉터는 노숙자들이 저마다 사연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은 한인 노숙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통해서 이렇게 거리로 앉게 됐는데요. 물론 정신질환도 있으시고 또 약물 이슈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대부분이 한인타운에 남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한인타운에 이러한 노숙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들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제 실업수당과 유급가족, 휴가 혜택 등 EDD 수당 지급금을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게 됩니다. 로컬 소식 보도국 연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제 실업수당과 유급가족 휴가 혜택 등 EDD 수당 지급금을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 데비카드나 우편으로 발송된 수표 외에 디렉트 디파짓이 추가되면서 고객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렉트 디파짓은 개인의 체킹 계좌 또는 저축 계좌로 혜택을 자동으로 입금받는 안전하고 빠르며 편리한 방법입니다. EDD 고객은 마이 EDD 계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급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동 입금 옵션은 6월 17일부터 EDD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7월 초와 8월에 EDD는 직접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장된 혜택 지급 옵션을 알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임기 동안 부하 직원들이 제기한 줄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 놓이면서 카운티 정부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올 초 게스콘 검사장은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된 음모론 수사로 소프트웨어 업체 사주에게 인권 유린과 과실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하면서 LA 카운티 정부가 결국 원고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인 이외에도 10여 건의 다른 민사소송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소송 중 대부분은 게스콘 검사장의 부하 직원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총 20명의 카운티 검사들이 게스콘 검사장의 급진보적인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도부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한직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하며 게스콘 검사장을 직장 보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소송의 재판은 오는 11월 선거 이전에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계류 중인 소송으로 인해 11월 선거에서 관련 소송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류 중인 소송에서 게스콘 검사장이 지면 배상금으로 LA 카운티 정부의 수백만 달러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이 내려진 소송건은 숀 랜돌프 카운티 검사가 제기한 케이스로 법원은 숀 랜돌프 검사에게 1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숀 랜돌프 검사는 당시 소장에서 자신은 게스콘 검사장이 지시한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년부에서 가석방 부서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게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14건의 소송이 계류돼 있는데 이 중 13건이 검찰 사무실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 저녁은 흐리고 낮에는 맑은 날씨 반복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곳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역시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61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6도, 58도, 해안 지역은 67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0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 95도 예상됩니다. 얼마 전 한국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한인 홍모씨 부부가 감기 증상에 있어서 내과를 찾았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중에 사람이 몰리는 곳을 방문하다 보니 감염된 것 같다며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 여름철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LA 카운티를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 및 입원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신규 감염자 수는 하루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자가 검진 테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변종의 확산을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사를 매우 드물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은 취약한 계층 노인과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가정식탁에 오르는 주요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수입 검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재배하는 아보카도에 대한 수입 검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멈추기로 했다고 이 미초아칸 주지사가 밝힌 것입니다. 이 주지사는 어제 오전 멕시코 유명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멕시코 아보카도 자체나 관련 산업의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로 관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것은 미초아칸주 다른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지난 14일경 미초아칸 아란사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 수입 안전검사관 2명의 위협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보카도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 멕시코 미초아칸에는 생산 운송 과정에서 돈을 갈취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국 단위, 갱 단위 수시로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도에도 검사관에 대한 위협적인 메시지를 문제 삼아서 약 일주일간 수입 검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초록색 껍질에서 착안해서 녹색 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멕시코 아보카도는 절반 이상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지역 고먼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이 진화율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면적 어제 15,611에이커다라고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 15,690에이커 확산세는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산불 경보는 어제 종료됐습니다. 소방국은 화요일 오후면은 산불의 진화도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바람의 세기가 더 약해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산불 진화 작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비상사태까지 선포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산불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저 멀리 산 전체는 물론 하늘까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미 5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됐고 불이 시작된 곳 근처 마을은 주민 전체가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링컨 카운티와 메스칼레로 아파치 보호구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verybody doesn't have the means to pick up and start all over again tomorrow, you know. It's kind of scary and really sad.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택과 건물을 휩쓸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방위군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Emergency declarations for the local areas in the state have been fully executed. That means resources can flow readily. 산불은 뉴멕시코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화재 진압엔 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fire is dangerous and fast-moving. The winds are strong. They're not quite at the red flag level, but they are close. 급한 대로 대피소 12개가 마련됐습니다. 대부분 당장 입을 옷까지만 챙겨 급하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 숙박업소들도 불을 피해 나온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We had been watching the fire develop and we saw it spread. And then the fear came in when the winds changed. 캘리포니아주 LA 북서쪽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산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진압률은 아직 24%에 불과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 찌는 듯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체 미국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1억 5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폭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각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6월입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폭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북부 지역인 뉴햄프셔, 메인, 벌몬트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를 벌써 내린 상태입니다.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경우 100도를 훌쩍 넘는 날씨 이미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동부 지역을 이렇게 100도가 넘는 기온이 예보되면 더 걱정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동부 지역은 에어컨을 갖추지 않은 집들이 많다 보니까 90도 후, 80도 후반대 폭염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남다른 상황입니다. 또 이들 세 개 주는 위도가 가장 높고 녹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름이 상대적으로 덥지 않았고 냉방시설을 갖춘 가구 비중 역시 미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동북부 지역 뉴햄프셔, 메인, 벌몬트주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가계의 냉방시설 보유 비중은 평균 89%지만 버몬트주는 67%, 메인주는 70%, 뉴햄프셔주 역시 78%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이후 이들 세 개 주에서 구글 검색창에 에어컨 검색어를 입력하는 횟수가 급증한 상태라고 현재 MB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성지순례인 하지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전 세계에서 18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았는데 폭염에 의해서 550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쓰러진 성지순례객 주변으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성지순례 길목마다 시원한 물을 나눠줍니다. 사원 주변으로는 거대한 양산 물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시작된 이슬람권 최대 연중 행사인 하지 성지순례 모습입니다. 무슬림이라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한 번은 꼭 해야 하는 5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름과 겹친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폭염까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국립기상센터는 지난 17일 메카 대사원 주변의 낮 기온이 52도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가 시작된 이후 적어도 550명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인은 대부분 온열 질환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을 앓았다고 발표됐습니다. More than 2,760 pilgrims suffered from heat stroke due to intense heat. Tragically, 14 Jordanian pilgrims lost their lives during the first day of stoning. 사우디 당국은 물을 분사하는 선풍기를 곳곳에 설치하고 전문 병상도 강화했지만 폭염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성지 순례 지역의 온도가 10년마다 섭씨 0.4도씩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날씨 이야기하다가 두바이까지 갔는데 세계 소식 나온 김에 일본과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 해도 지금 너무한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KBS가 보도합니다. 일본 효고현의 히메지성,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에만 1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30%인 45만 명이었는데요. 히메지시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료만 인상할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히메지성의 입장료는 18살 이상 성인의 경우 1,000엔, 우리 돈 8,700원 정도인데 외국인에게는 4,700엔, 약 4만 1,000원으로 4배 이상 올려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과 자국민의 요금을 차등화하는 식당도 늘고 있는데 도쿄 시부야에 문을 연 한 해산물 뷔페 음식점은 자국민에겐 1,000엔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중 가격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외국인 요금 차등화에 나서면서 이중 가격제가 더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바닥 여기저기에 동물 내장 같은 것이 널려 있습니다. 장화시는 발로 이걸 마구 밟기도 합니다. 중국 매체인 신경보가 산둥성 빈저우와 허난성 칭펑헌에 있는 거위와 오리 등 육류식품 가공 공장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심지어 작업자들이 소변을 본 하수구에 떨어진 내장을 주워 담아 다시 사용하는 모습도 봤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생산일자 표기도 없이 중국 충칭의 허거식당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위생당국은 각 공장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맵브리핑이었습니다. USC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하던 한 노숙자가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뚫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를 숨지게 한 용의자 신원이 올해 19살의 USC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이반 갈레고스라는 이름의 학생으로 $2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현재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7일 저녁 8시 15분경 USC 캠퍼스 인근의 그릭 학생클럽 숙소가 있는 700 웨스트 28가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 갈레고스가 차량 절도를 시도하던 30대 남성 노숙자와 맞닥뜨렸고 싸움으로 번졌으며 갈레고스가 흉기를 휘두르다가 이 노숙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레고스는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한편 갈레고스는 차량 절도를 시도하던 이 노숙자 남성이 총기가 있다고 위협해 흉기로 대응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퀸즈 플러싱 한복판에서 대낮에 10대 한인 청소년이 흑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용의자는 지난 17일 오후 1시 반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 인근 보행로를 걷고 있던 한인 18살의 이모군을 불러 세우려 했지만 이군이 대꾸하지 않고 지나가자 다짜고짜 후드 셔츠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군은 폭행 직후 도주하는 용의자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용의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쳤다고 소리치며 용의자에게 다가가자 용의자는 뒤돌아서 또다시 이군을 수차례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달아났습니다. 이군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한인 청소년이 뛰어가면서 휴대전화로 이 용의자를 찍어서 경찰에 제보했는데도 또 다른 제보를 당부하면서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주택가의 경사진길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40대 한인 여성이 제동장치가 풀려 굴려 내려오는 자신의 차량을 막아 세우려다가 차에 깔려 숨지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당시 차 안에 17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눈앞에서 바로 어머니의 참사를 목격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 안타까운 사고는 지난 15일 북가주 나파밸리 동쪽의 앵그윈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CHP 나파 지부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5일 오후 앵그윈 지역 100 놀스 화이트 코티지 로드에 위치한 48살의 한인 여성 김문경 씨의 집 앞 도로변에서 김 씨가 자신의 2017년형 혼다 차량을 주차하고 내렸다가 굴러 내려오는 차량에 깔려 숨졌다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타운 내 노인센터에서 열린 만이복지재단 생활지원금 행사에서 박형만 대표는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 53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생활지원금 전달 행사에는 한인 13명과 타인종 40명에게 1인당 $1,000씩 총 53,000달러가 지원됐습니다. 한인사회와 각 타 커뮤니티 각 지역 사회봉사단체에서 추천받은 장애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들이 지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타인종 수혜자들 상당수는 노숙자로 알려졌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입니다. 내가 정말 터덕 광부 거쳐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미국이라는 이 정말 세계적인 나라 와서 이렇게 발돋움하고 성공을 했으니까 내가 우리 조국을 생각했어도 애국심으로 이 미국에서의 이 맞으면 모든 거 벌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을 좀 미국에 환원해야 되겠다. 행사에서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LA 시장실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또 LA 총영사관과 평통, LA 한인 상공회 소장 등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충남 공주에서 지난 28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으며 10년 전부터는 LA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생활지원금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들의 합법 신분이 부여된다. 지금 며칠째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다카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합법 신분이 없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담은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밀입국 등을 이유로 입국 심사 기록이 없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 대해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결혼 상태인 배우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수혜를 위해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6월 17일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나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임시 취업 허가가 제공되고 3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은 전 세계에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에서 있었던 유세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10년 이상 결혼한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연방의회나 법원 또 미국 국민의 승인이 없는 오늘 행동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넌스톱 재앙이며 부패한 바이든의 가장 파괴적 조치는 오늘 바이든이 취한 무법의 행정명령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에 들어온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에게 대량 사면을 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영주권을 받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받아 투표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타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바이드노믹스가 이제 마가노믹스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바이든의 미친 전기차 의무 사항을 폐기하며 석유를 시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서 서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맞닿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핵심 전장인 1차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나무 대결로 진행됩니다.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CNN 주최로 열리는 첫 TV 토론에 나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명의 토론회가 될 것으로 지금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TV 토론 참가의 주별 후보 등록 관련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CNN이 보는 이 충족 조건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0분간 걸쳐 진행되는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 메모장, 물 한 병 딱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백병전을 벌여야 합니다. 사전 연설문이나 준비된 메모 지참할 수 없고 두 차례의 중간 광고 시간에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처 CBO는 어제 발표한 2024 예산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서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1조 9천억 달러로 추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CBO가 지난 2월에 전망했던 1조 5천억 달러보다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CBO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34년도에는 2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CBO는 올해 재정 적자를 이처럼 상향 조정한 이유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관련 비용 증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의 은행 구제비용 회수 지연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 및 의회에 중국 기업에 대한 강경 조처로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단체에서 중국 기업이 퇴출당하거나 가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메타, 구글 등이 회원사로 있는 테크 기업 단체 넷초이스는 지난달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회원사 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방의회가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을 때는 물론 강제 매각법 처리 이후에도 법정에서 틱톡을 방어했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 압박 이후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기술 단체인 미국 바이오 협회는 역시 회원사였던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우시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의회에서 우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바이오 협회가 로비 관련 법상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미 소매업 연맹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패션 기업 쉬인의 회원 가입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3조 3,35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51% 올라 시가총액 3조 3,400억 달러를 기록, 마이크로소프트의 3조 3,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업 가치를 우리 돈으로 따지면 4,600조 원에 이릅니다. 애플을 따돌리고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선 지 불과 며칠 만에 1위까지 내달린 겁니다. It's a bit surprising. They certainly are in a business that should have substantial growth, and obviously investors are already accounting for that. 퀄컴,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이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날보다 13.80포인트 오른 5,487.03의 거래를 마쳐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 기록 경신입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상해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남체인역 팔레스뷰티 30주년 기념 스페셜 이벤트. 뜨거운 태양볕에 피부를 보호하자. 금액별 공짜 선물 이벤트. 50불 이상 구매 시 30불짜리 썬블락이 공짜. 100불 이상 구매 시 30불 선블락과 참존 아이크림이 공짜. 정말요? 정말 이렇게 다 준다고요? 물론입니다. 한남체인역 팔레스뷰티 30주년 기념 이벤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모다모다 샴푸가 8불 9구라니까요. 역시 한남체인역 팔레스뷰티네요. 미용, 뷰티 제품 원스톱 쇼핑 공간 한남체인역 팔레스 뷰티. 213-999-7615 213-999-7615. 좋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우리 여행사의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도 없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1등, 관광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882-4141. 국적기 특별 세일 6월 3일까지 비수기 1,255불. 에어프레미아 1,012불. 대한항공 1,267불. 신바람, 맞바람 투어는 한우리 여행사. 다양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한우리 여행사. 올림픽과 벌몬 213-388-4141. 오늘 북한 관련 소식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라 저희 스포츠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